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자, 오늘 또 게스트 한 분 데려왔어요. 게스트인가요? 거의 정규 멤버죠. 항상 보이는 민우님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처음 시작한 컨텐츠입니다. 생존왕 연대기. 인천이 역사가 이제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나요? 길죠? 나름? 이제 20년이면 길죠. 네. 그런 역사 중에서도 특히 인천의 최근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베이스 중에 하나가 생존왕이라 불리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좀 돌아보면서 뭐 인천이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그런 캐릭터성이 있는지, 어떤 시절을 이겨내야 하는지 그런 걸 좀 돌아보고 싶어서 또 가져왔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인천이 좋은 모습밖에 못 봤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21년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모습들만 봤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백신이다, 백신. 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추억을 또 살피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인천이 부진하더라도 인천에 대한 시절이 있었구나. 인천에 대한 팬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백신을 맞추는 느낌으로서 이걸 또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16 시즌부터 할 건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시즌 시작하기 전 15년도에 저희가 어떤 성과가 있었죠? 일단 제가 이 팀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자 사기를 당하셨다는. 네, 현재 인천이라는 팀 기준으로 모든 대회 기준 최고 성적. 네, 2015년도 FA컵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뒀었죠. 네, 15년도도 되게 드라마틱한 시즌이긴 해요. 이때도 프리시즌부터 온갖 잡음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결과로 증명을 해냈던 그런 시즌이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 인천이 좀 힘든 시기가 왔었거든요. 2010년 초반에. 이때 지역지에서 엄청 흔들었죠. 미쳤죠. 네. 거의 15년도에 감독 선임이 1월 중순에나 됐다니까요. 전 그거보다 감독 선임 늦게 하는 때가 있을 줄 몰랐는데 있더라고. 있죠. 네. 프리시즌 초반에는 인천이 재계약을 빨리 했습니다. 잘했어요, 사실. 당대 인천이 제일 핵심이 바로 센터백 요니치와 스트라이커 케빈이에요. 이 둘과의 재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주요 선수들 하나하나 재계약을 해나갔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좀 희망찬 부분. 하지만 모두를 잡을 수는 없죠. 나간 선수가 여기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쨌든 FA컵 준우승이라는 걸 달성을 하다 보니까 타 팀들의 눈에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로서 나가리가 된 케이스가 김인성, 그리고 임대생이었던 김원식, 핵심 선수였는데 저희가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현, 주전 골키퍼였는데 유현 선수도 FC 서울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우린 준우승을 했는데 우승팀의 선수를 한 명 뺏기고 한 명은 애초에 그 팀 소속이었던 좀 아이러니한 감정을 맛봐야 했고요. 이적시장 성과에서는 약간 세모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입을 또 해야겠죠. 처음으로 루엉성 쩡이 왔습니다. 쩡을 영입했을 때 일단 베트남 선수가 한국에 올 일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쩡이 엄청 어렸어요. 이 선수가 95, 이태희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 이태희가 팀 막내예요. 제일 어렸단 말이에요. 이태희가 막내였죠. 네. 근데 그 막내랑 똑같은 나이 외국인 선수를 데려온다고 하니까 다들 당황을 한 거죠. 당황스럽죠. 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테랑이었던 김태수, 송재헌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박종진 선수, 그리고 유럽에서 내려온 새로 외국인 선수 벨코스키까지 영입을 하면서 벨코스키. 나름 열심히 움직였어요. 뭐 지금 이제 영입설이 나오면 신진호, 이명주, 뭐 그리고 무고사가 돌아오니 많이 제르소를 데려오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 때 제가 듣고서 이제 좀 놀랐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김태수, 송재현은 어쨌든 이런 선수들이 온다는 것 자체가 어우 야 이번에 영입 괜찮다라는 거였는데 이 시절의 영입은 그랬다. 그리고 이때 신인도 굉장히 많이 데려왔는데 좋은 신인들도 있었죠. 후에 이제 인천에서 오래도록 뛰게 되는 송시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적시장에서 인천은 분주하게 하긴 했어요. 지금 보셨다시피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많이 내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전 골키퍼가 누구냐? 유현 나가고 조수혁 선수가 그전 시즌 막판에 큰 부상을 당했어요. 매우 큰 부상이었죠. 큰 부상이 이게 다음 시즌 개막전에도 돌아오지 못할 정도의 부상이었어요. 그래서 조수혁도 없어, 유현도 없어. 기존이 골키퍼에서 이태희가 있었는데 이태희가 진짜 어린 선수잖아요.
인천에 있던 서드 골키퍼에서 순식간에 퍼스트 후보가 돼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어쨌든 인천도 방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 골키퍼를 영입을 하긴 합니다. 김교빈 선수라고 있어요. 잘생겼다로 유명했던 선수인데 네. 13년도에도 인천에 있던 선수인데 그때도 못 뛰었고 그러다가 좀 후보가 필요해서 다시 데려왔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하나를 더 영입합니다. 네. 바로 김다솔.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믿음직한 골키퍼가 조수혁에 부상당하면서 없었어요. 이 상태로 10경기를 잘 치를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김원식이 공백이에요. 그렇죠. 15년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김원식이거든요. 그 4-1-4-1의 수비형에서 1을 맡아가지고 되게 전투적으로 터프하게 잘 끌어줬는데 이 김원식이 떠난 자리를 메울 만한 미드필더가 당시 애매했어요. 그래서 김태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김태수랑 김원식 스타일 차이가 크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냐? 바로 센터백 김경민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를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는 건데 이게 성공할까 성공하지 않을까? 바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개막전 제주전입니다. 저희가 개막전을 치르기 전에 그래도 밑밥을 많이 깔았잖아요. 아, 우리는 준우승 출신이다. 우리는 좋은 팀이다. 아, 올해 1 낸다. 개막전 3대1로 떡 빨렸습니다. 동적골 넣긴 넣었어요. 박세직이 PK를 찼는데 막혔는데 다시 넣었어요. 아, 비기기라도 해라. 어림도 없지. 바로 3대1로 졌고요. 이 경기에서 앞서 말했던 김교민 골키퍼가 호러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민 선수가 미드필더 나왔는데 힘겨웠습니다. 예. 결국 최중용 포지션 두 군데가 빵꾸가 나면서 인천은 첫 경기부터 힘들게 갔습니다. 이게 전 당시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나 이거 잘못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컸어요. 예,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년도 입문이다 보니까 어쨌든 풀시즌을 처음 본 게 16년도란 말. 아니,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매 경기 바뀌지 않는 포지션이잖아요. 이거 실제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전부 골키퍼 달랐습니다. 2라운드가 이태이고 3라운드가 김다솔이에요. 이게 1, 2, 3라운드 주전 선발 골키퍼가 다 다른 게 인생에서 이때가 처음이고 아마 제 인생에서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돌려 쓰는 것도 웃긴데 나오는 사람마다 못해요. 결론적으로는 제일 어린 이태이가 그 중에서 그나마 나왔습니다. 인천이 포메이션도 오지게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 또 지고 또 지면서 개막 이후 4연패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뭐 4연패에다가 이때 논란도 하나 터졌습니다. 그렇죠. 예. 전형적으로 팀이 상황이거든요. 아,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인천에게 희망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신인 송시우의 데뷔였습니다. 이 송시우가 알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얼굴에 빨리 올라왔고 이 선수가 전북과의 경기에서 교체로 투입이 됐었는데 90분경에 골을 넣어버리면서 동점을 만드는 그런 진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경기인 그 수원전에도 또 동점골 넣었어요. 덕분에 인천은 4연패라는 추한 기록을 끊고 이 무라는 화려한 그거 좋은 건가? 경기 흐름을 아무튼 뭐 이때는 송시우가 시우 타임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그냥 와 멋진 신예가 등장했다 딱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때 별명이 기업구단 킬러였어요. 특급 조커랑 기업구단 네. 킬러 그리고 쯔엉이 밀었던 메시우라는 게 있는데 메시우는 기억도 못할 거예요 다들. 뭐 이렇게 해서 희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송시우만으로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 후로도 무승이었거든요. 특히 10라운드에 그때 상주상무 만난 거 있거든요. 아, 기가 막힌 경기죠. 우리가 2골을 먼저 넣었어. 와 씨발 드디어 셔츠가 나와. 개뿔. 네. 4골 먹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 추태라고 봐요. 이거는 진짜 추태예요. 아, 영승으로 끝날 수 있다 이거. 영승 신무 28패 정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래도 11경기 무승을 하던 인천은 12번째 경기에서 케빈이 골로 마침내 첫 승 거뒀습니다. 그래서 벨코스키와 케빈이 투톱을 앞세웠고 거기에 조수혁이 복귀까지 겹치면서 서서히 팀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신중반에 보통 이런 팀들 여름에 분주하게 영입을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당당한 인천 이력장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입은 없었습니다. 네, 저녁 4명이 할 예정이었어요. 안재준, 배승진 이 두 선수가 경찰청에서 올 예정이었고요. 상무에서 윤평국 선수랑 그 최종원 선수가 올 예정이었는데 이 4명이 오니까 영입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름에 팀이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극적인 경기가 많았고
특히 그 제주전이 있는데요. 제주전에 저희가 80분대에 골을 먹혔어요. 맞아요. 골 먹히고 또 졌다 라고 생각을 한 순간 송시우가 골을 넣었죠. 그리고 김대중, 당시엔 아직 센터백이었던 시절인 김대중이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으면서 2대1 역전을 했습니다. 제주전이 승리랑 울산전 박세직이 매시빙이 골까지 터졌습니다. 박세직이 수비 4명을 달고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어버리는 진풍경으로 또 이긴 경기도 있었고, 이 여름으로만 보면은 당시 센터백 라인에 요니치가 있었는데 요니치 이상으로 잘했던 게 바로 조병국, 국가대표 출신이 품격을 보여줬던 노장이었고요. 그리고 레프트 윙백으로 김용환 선수가 많이 나왔는데 이 시즌에 중반부터 되게 잘했어요. 김도혁도 잘 나가, 송시우도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아, 그리고 케빈 벨코스키 잘해. 하다 보니까 인천이 좀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았어. 되나? 8월부터 인천 귀신같이 추락합니다. 실점을 계속합니다. 이때 실점을 안 한 데가 없었어. 경기마다 계속 먹혀. 8월 4경기 전패라는 아주 대단한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천 김도훈 감독을 경질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하면서 이때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수원FC전이 김도훈 감독 마지막 경기였죠? 네. 그때 지면서 이제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10경기가 남았습니다. 이때 네. 28라운드 끝난 뒤니까 이 10경기를 이기영 대행에게 맡게 됐는데 이기영 대행 당시까지 감독 경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등밖에 안 남았다. 즐거웠다 1부 리그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이기영 대행의 첫 경기가 바로 인경전이었는데 이날 경기에 조병국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인천이 안 져요. 특히 이때 김용환이 윙어로 전직을 했고요. 진성욱 선수가 빛을 발했죠. 활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해서 돌아왔던 배승진이 초반에 수미로서 좀 잘 해준 것과 최종관으로 로테이션으로 힘을 더해주고, 그 와중에 전반기 초반에 썼다가 폐기된 김경민 수미를 막판에 다시 해봤는데 막판에는 괜찮았어요. 수비만 하게 시키니까 잘했어. 수비력은 괜찮았거든. 어떻게든 승점을 따내고, 또 이제 스플릿 라운드에 그 경기가 있어요. 그 포항전에 그 권한규한테 배슬기가 흙을 뿌렸던 사건이 있는데 그 권한규 선수가 결승골 넣고 이제 이겨서 인터뷰하다가 포항 배슬기 선수가 흙을 막 뿌렸다가 그때 아나운서분이랑 권한규가 맞는 일이 있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권한규가 포항으로 이적을 한 웃지 못할 네. 최종전을 앞둔 상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당시 최하위 3팀이 있었습니다. 이 3팀 중에서 11등 프로, 12위 강등, 10등 너네는 일부에 계속 있어도 된다, 이건데 10등 성남 승점 43점이고요. 당시가 다득점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47득점으로 유리했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인천이 42점, 득점도 42였고요. 꼴찌 수원FC 39점으로 득점 40점이었어요. 이 세 팀 중에서 일단 수협은 12등이 거의 확실시 되긴 했어요. 왜냐면 다득점을 아무리 해도 인천을 제끼기 어려웠으니까. 네. 근데 인천 성남을 제끼냐 마느냐는 어려웠어요. 이거는 성남이 이기면 말짱 도루묵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성남이 이 시즌에 생각보다 멤버가 굉장히 좋았어요. 전반기에는 애초에 우승권을 노렸던 팀이었으니까. 3파전을 흘러가는 상황에서 인천이 마지막 수협을 만났고 성남은 포항을 만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수협에 이겨야만 완벽하게 잔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저희도 사실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게, 아마 저 경기에 공격지에 빵꾸가 뚫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케빈이 못 뛰었었나? 해서 벨코스키가 이경 대행 이후로는 못 뛰었는데 전술을 안 맞아서 저 경기 간만에 선발로 나왔었고요. 네. 이래저래 인천이 살아남기에 많은 수를 썼는데 결론적으로 80분대에 김용환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김용환이 골을 넣었고, 그러자 이제 이기영 대행은 재미있는 걸 많이 했는데요. 바로 기어이 인천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이 지면서 프로도 안 가는 자력 잔류. 말도 안 되는. 이로써 인천은 이때부터 플레이오프랑은 이제 좀 거리를 많이 두기 시작했죠. 결국 이 경기에 휘슬이 딱 불리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장면처럼. 네. 저 때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민우님 계셨나요? 저 없었어요. 이게 있었으면 이제 제 인생 경기 중에 하나가 됐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씹 장관이야 이거. 이때 관중분들이 요니치 행간에도 쳐주고 맞아요. 예. 선수가 막 뒤섞여서 아 우리 잔류했다 이렇게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걸었던 게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야, 이때만큼은 명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만큼은 다만 명장이죠. 앞으로 나올 두 화에서 뭐 좀 바뀌긴 하겠지만은 이때만큼은 진짜 빗기 형, 이기는 형 이런 이름으로서 많이 불렸습니다. 이기는 형 별명이 이 하반기에 생겼죠. 아까 초반에 말했던 의문점들 이런 게 다 현실이 돼가지고 그대로 전막이 고생했습니다. 이거는 인천이 다 잘못 대응한 거 맞아요. 그리고 의아할 정도의 많은 신인 영입, 방대하고 좀 좋지 못했던 스쿼드 운영, 그리고 행정도 어수선했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인천을 좋게 평가하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감독이 나간 것도 솔직히 보통은 악재죠. 그리고 김동훈 감독은 선수와의 관계는 좋았기 때문에 선수단이 흔들릴 수도 있는 염려도 있었어요. 당시 분위기로는. 의외로 이경 대행 때 너무 잘 됐고 이건 저도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이거를 설명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 이기영 감독 대행이 되게 신기한 기용을 많이 했어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김용환 윙어 같은 것도 비롯을 해가지고 포메이션도 많이 뒤틀었고 전반적으로 많이 바꿨죠. 뭐 김대경은 윙백으로 갔었고. 네. 매 경기가 진짜 선발이 예측이 안 될 정도로 로테이션도 많이 가동을 했고 또 적재적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포메이션 포지션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요인들 팀이 좀 뭉치려고 했던 것과 김동훈 경주 이후로 선수들이 좀 각성을 한 부분들 그리고 뭐 이경 대행도 나름 잘 이끌었으니까 이런 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쿼드도 지금 와서 봤을 때 지금보단 당연히 나쁘죠. 근데 절대적으로 저 팀이 뭐 12등 할 스쿼드는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시즌 베스트 11 요니치가 2년 연속으로 들어갔는데 네. 전 솔직히 좀 의아했죠. 그냥 요니치 이름값으로 된 게 아닌가 생각은 했지만은 또 아예 그것도 있는 게 너무 망한 팀에서 혼자 진짜 멱살 잡고 끌고 갔던 이미지가 많이 있어서 그래도 김동석 선수가 부상당한 다음에 주장인 공석일 때 요니치가 주장만장 달고 많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노력해줬어요. 그래서 요니치가 이 시리즈도 못한 건 아니에요. 다만 기대치만큼이 안 됐던 건데 그래도 조병국 선수가 많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시즌 희망을 봤다. 우리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겠습니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차후에도 이제 여러 게스트분들을 제가 부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분들과 함께 솔직담백하고 매운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에게 연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6 시즌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편에는 달리님을 모시고 한번 달리님과 함께 달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은 선녀였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